내년 총선이요? 이걸로 인해서 잘못하면 그냥 박살이 날 수 있어요. 그럼 국회 또 과반 이상 넘어가게 되면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보수 정권을 비판하게 되는 거고 상대적으로 좌파를 찍을 확률이 99.9%예요. 그것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현실적으로 매우 억울하지만 좌파에게 정권을 넘겨주는 꼴은 못 본다! 이겁니다.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방식입니다. 자, 이번 대통령의 입장을 두고 이런저런 해석들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제가 봤을 때 이번 대통령의 입장은 매우 신중했고 아직 시기가 아니다라는 것을 엿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터뷰 내용을 자세히 보시면 태블릿 관련 인터뷰 내용은 단 한 줄도 없다라는 점 좀 이상하죠? 이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현재 태블릿 조작 관련 모든 증거들이 다 튀어나와 있죠? 그리고 과학적인 포렌식 이거는 뭐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조작 증거들이 다 나와 있고 또 좌파에 의해서 공론화가 되고 있는 것도 현실이에요. 그렇다면 만약 태블릿 조작이 만천하에 알려졌을 때 이게 터졌을 때 중앙일보가 살아남겠습니까? 국민을 속이고 감히 일개 언론사가 현직 대통령을 탄핵 구속시키는데 최전방에 앞장서서 공조를 하고 조작을 했다면 당연히 없어져야죠. 물론 현재 상황에서 보수 정권이 무너지고 좌파에게 넘겨주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일 수도 있겠지만 그건 제 뜻하고 똑같죠. 그래서 제가 그런데 합류 안 하고 비판을 하는 겁니다. 태블릿 조작은 팩트지만 좌파에 의해서 터지게 되면 불을 보듯 자명한 거니까 나는 그 꼴은 못 보겠다라는 거야. 박 대통령도 여지까지 정치 성향이 그랬고 그랬을 확률이 매우 크다라는 겁니다. 과거 사례를 보시더라도요. 황교안 전 그 대표가 당대표 경선 때 태블릿 조작이 됐다고 이렇게 질러댔다가 당대표가 된 이후에 중앙일보에게 얼마나 시달렸습니까? 연일 박살이 나면서 결국 어떻게 됐어요? 더 이상 태블릿 조작에 대해서 문제를 삼지 않겠다. 항복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만큼 악질적인 언론사가 중앙일보 홍석현이라는 거예요. 그에 반해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그 많은 인터뷰 내용 중에 태블릿 조작 관련 인터뷰를 아예 하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중앙일보와 JTBC 그리고 지금까지도 박근혜 대통령의 최측근에서 태블릿 조작을 무마시키려고 하는 유영하 변호사 그리고 중앙일보가 황교안에게 항복을 받았던 그 과정, 그 짓거리 이거를 생각해 보시면 얼마든지 박근혜 대통령도 그렇게 했을 거예요. 또 박 대통령을 이렇게 끌어들여서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태블릿 조작에 대해 자신에게 유리한 인터뷰를 받아내고 국민들에게 또 선동질을 하려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중앙일보에서 자기 쪽에 유리한 인터뷰를 하려고 했을 때 박근혜 대통령께서 태블릿 조작 관련에 대해서는 나하고 상관없으니까 빼버리자 이렇게 하셨다면 당연히 이런 내용의 기사도 반드시 썼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박근혜 대통령께서 이 무기를 반드시 정치적으로 활용할 것이다라고 자신있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또한 중앙일보의 최초 단독 기사 제목을 보시면요. 제 눈과 여러분들의 눈을 의심케 하는 제목, 즉 탄핵, 모든 게 내 불찰이다. 나는 탄핵을 인정하는 줄 알았어.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거였다가 바로 박근혜 정치적 침박은 없다라고 수정이 돼버립니다. 중앙일보가 단독으로 했는데 그거를 제목을 바꿔버렸어요. 그리고 그 내용을 보더라도 박 대통령이 탄핵 관련해서 인정한 부분이 없어요. 아마도 탄핵 관련 주범들에게 책임을 묻지 못하도록 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책임으로 못을 박아버리려고 했던 게 아닌가. 중앙일보에서. 왜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냐면요. 박근혜 대통령의 인터뷰 내용까지 조작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유영하 변호사가 그랬을 거야.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마도. 이렇게 유영하 변호사의 인터뷰 내용을 날조해갖고 국민들이 현혹할 수 있게끔 오도한다든지 그런 보도를 할 수가 있겠죠. 국민의 눈과 귀를 속일 수 있게끔. 하지만 박 대통령이 이번에는 직접 인터뷰한 내용까지 조작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실제로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도덕적인 책임만 인정했을 뿐 정치적인 책임과 법적인 책임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인정한 부분이 없어요. 한마디로 현재
세력을 불리는 과정에서 지금 당장이 아닌 후일을 도모하시겠다라는 명확한 메시지들이 많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극을 보시면 발톱을 드러내지 않다가 나중에 한 방에 확 그런 거 많이 보셨죠? 뭐 그런 걸로 이해하시면 돼요. 여기에는 태블릿 관련해서 좌파의 송영기를 주축으로 보수 정권을 위협하고 있는 것을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잘 알고 계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고, 이는 지금까지 보여줬던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적인 성향이 명확하게 나와 있었다. 태블릿 조작은 인정하고 수년 동안 저도 노력했지만 이게 송영길이나 좌파에게 넘어가서 공론화가 돼버리면 대안이 없어요. 또다시 100% 불을 보듯 자명하게 송영길이가 정권을 잡던 좌파들이 득달같이 달려붙어서 정권을 다시 뺏어갈 거란 말입니다. 그거를 박 대통령도 원치 않으시고 계시다 이겁니다. 다행인 거죠. 물론 지금 억울하고 원통하지만 이 정치라는 게 이게 우리들 뜻대로 되는 겁니까? 안 되죠. 또한 좌파들이 정권을 잡으려고 이 태블릿 PC 무기를 들고, 제가 항상 말해요. 쟤네들은 진실 따위가 없어요. 그러니까 7년 동안 아가리를 갖고 있다가 조작을 밝히는, 제가 변희재랑 같이 우종찬 기자랑 같이 막 이렇게 했을 때 그것만 해도, 제가 한 것만 해도 2년이 넘어요. 그때는 왜 아가리를 갖고 있었습니까? 몰랐어요? 봉사야? 김어거리야? 아니잖아요. 저것들이 가만히 딱 갑자기 기어나왔고 자기들이 분리할 때 검찰과 싸우는 악의적인 무기로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죽 써서 개 주고 있다라는 거지. 나는 그게 싫다라는 겁니다. 진실을 부정하는 건 아니지만 누구 좋은 꼴 보이려고. 내년 총선이요? 이걸로 인해서 잘못하면 그냥 박살이 날 수 있어요. 그럼 국회 또 과반 이상 넘어가게 되면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국민들은요, 여러분같이 정치에 관심을 갖고 보시는 분 말고는요 몰라요. 그냥 언론 방송 보고 드러나는 것만 보고 그냥 믿고, 또 이렇게 진행이 된다면 당연히 보수 정권을 비판하게 되는 거고 상대적으로 좌파를 찍을 확률이 99.9%예요. 도안이면 뭐야 이놈의 국민의 습관이죠. 그러니까 맨날 좌로 갔다 우로 갔다 이렇게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치가 이 모양 이 꼴이 되는 거고, 아마도 이 태블릿 PC 진실이 터지는 거는 물론 우리도 바래왔지만 지금 상태에서 봤을 때 아무리 누가 싫고 누가 싫더라도 내년 총선 그리고 정권의 압력은 계속될 것이다. 그것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울분을 참고 억울하지만 당사자지만 굉장히 현명하게 인터뷰를 하셨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좀 쉽게 말씀드리면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다시피 현실적으로 매우 억울하지만 좌파에게 정권을 넘겨주는 꼴은 못 본다 이겁니다.